드루킹 사건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덮일 뻔한 사건이었죠. 추미애 전 대표. 내려가실게요.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드루킹 관련 사건 수사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라는 게 총장님 법률 용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9.19 평양선언하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을 했어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북한은 국가가 아니어서 동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에서 남북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한 게 밝혀졌죠. 총장님, 결국은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요. 뭐가 그래 숨길 게 많습니까? 드루킹 사건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덮일 뻔한 사건이었죠. 추미애 전 대표가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결국 특검까지 가서 김경수 지금 현재 경남지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구속되기도 하고 불구속된 상태로 기소되기도 했는데 참 추미애 전 대표께서 제기했던 고발했던 사건을 계기로 그 뒤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보죠. 드루킹 관련 사건이 작년 4월 14일부터 남부지검에 수사가 개시되고 5월 4일부터 5월 5일입니까? 고양지청에서 수사가 개시됐는데 총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두 청에서 했던 드루킹 관련 사건 수사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라는 게 총장님 법률 용어입니까? 잘 된 겁니까? 잘 안 된 겁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고양지청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의뢰된 내용에 너무 집착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된 내용은 유사 총장님 돌려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사 의뢰된 내용에 집착을 했으면 수사가 제대로 돼야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까? 팩터별로 아쉽다는 뭐 이런 추상적인 감정적인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고양지청 사건의 경우에는 유사기관 설치하고 단체 명의 선거운동하고 그다음에 매수 이해 유도 부분이 큰 덩어리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수사하기 위해서 고양지청에서 이메일 영장, 계좌 추적 영장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이게 소명 부족으로 대부분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 최초의 보고서를 제가 사후에 최근에 그걸 받아봤는데 최초의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메일 영장과 자금 추적, 계좌 추적 영장 이런 영장들을 열어본 다음에 단서가 발견이 되면 추가로 총장님 네. 주질이 마지막으로 하고 간사간 협의회에서 고양지청 사건 기록 가져다가 같이 열람합시다. 지금 법률적으로 이 사건이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경위가 어떠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지지자였던 최모 씨가 오랜 기간 동안 너름나무에서 경공모가 댓글 작업을 한다는 걸 단서를 잡았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이 너름나무에 갑니다. 현장에. 그런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출입을 통제했겠죠. 더 이상 임의수사로서는 해법이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남부지검에 간 거예요. 거기에는 너름나무 장소도 특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게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느릅나무 압수수색조차도 시도를 안 했어요. 예? 뭐 이메일 계좌 법원 핑계대면서 기각되었다. 그런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유사기관 설치의 가장 기본 핵심인 건물적 장소 압수수색 시도조차 안 했다고요. 그리고 사람 딱 한 명 조사했어요. 몇 달 동안.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혐의 없으면 종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는다고요? 이거는 검찰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 사건 기록 안 보셨죠? 총장님. 저는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도 아쉽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시작 단계부터 이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목록부터라도 쭉 한번 보시고 하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시고 그냥 뒤에서 정리해 주는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한테 온 그대로예요. 그런데 안 맞아요. 그럼 제가 다시 보고 말씀하셨기 제가 때문에 제가 살펴보도록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때 다시 한번 이 부분 여쭙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9.19 평양선언하고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북한은 국가가 아니어서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의겸 대변인이 또 말을 바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에서 남북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한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답을 해요.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오늘. 그거 혹시 보셨어요? 오늘 오전에 네,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부분의 확고한 판례도 그렇고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어떻게 돼 있죠? 반국가단체로. 반국가단체가 뭐죠? 국가보안법 2조 반국가단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다. 이게 반국가단체예요. 자, 김의겸 대변인 말대로 하면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예요. 거기에다 이제 군사합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해상 완충 수역의 설정, 포사격과 기동훈련 금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또 두드러진 것은 군사분계선 주변의 공중정찰 활동 중단이 들어가 있어요. 군사합의서에. 이건 자타가 공인하듯이 북한의 도발 억지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억지력 중에 하나가 군사분계선 주변의 정찰활동, 공중정찰활동이에요. 이걸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북한은 이게 안 돼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하고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해오고 있고. 이걸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이쯤 되면, 총장님, 우리 형법 99조에 의해서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이 구성요건 검토해보.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가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되는 지역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